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물권 변동부터 할 차례죠. 자, 요약집 59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9페이지 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제1절 보시면 공시원칙과 공신원칙 있죠. 자, 1번 공시원칙이란 동사는 조미로 공시하죠. 단 싸구려 동산이에요. 비싼 동산들, 뭐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것들은 특별법으로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죠.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은 당연히 등기로 공시합니다. 그 다음 큰 2번 공신호 원칙이 있죠. 자, 공신호 원칙은 먼저 양괄호 1번 동사는 공신호 원칙 인정돼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죠. 양괄호 2번 부동산은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우린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그림을 많이 그릴 겁니다. 이 그림은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자, 값의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했습니다.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을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무효죠? 왜 무효죠? 왜 무효예요? 위조했으니까 무효입니까? 왜 이거 무효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위조해서 무효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법적 원인이 없습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무슨 매매라든가 뭐 교환, 증여 이런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럼 법적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예요. 위조해서 무조건 무효 그거 아닙니다. 을 앞으로 등기할 매매, 교환, 증여 그런 게 없어요. 법적 원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이제 병에게 팔았어요.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이런 사실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자, 병 등기 유효입니까? 예,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무효죠. 0은 0.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라 표현했고 등기에서는 병은 을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더라도 병 공신력 인정 안 되죠. 그래서 등기 표현에서는 공신력 부정,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라고 공부했습니다. 그게 양가로 2번이에요. 왜 막 처음 들은 표정 하시고 그럴까? 아, 너무 쉬워서 그러죠? 너무 쉬워서. 지금 5월달인데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하고. 너무 쉬워서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제2절 물권행위가 있죠? 이건 이제 기본세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약법을 먼저 보고 왔죠? 자, 이제 봐보시면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당사자가 어떤 의무 부담해야 돼요.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고 이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이것을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거 채권행위죠.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과 을은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남아있죠. 갑은 소유권 등기할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행위는 앞으로 더 할 일이 남아있어요. 이행이란 문제가 남습니다. 채권행위 한 다음에 이제 을이 돈을 다 주고 갑이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 해보세요. 이제 갑이 등기 넘겼죠. 그럼 갑과 을이 이제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채권행위, 이런 걸 물권행위, 처분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행위 플러스 물권행위가 결합된 행위죠. 예,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전에 했죠. 물권 계약법 할 때. X가 있는데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갑은 X를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는데 이 X가 갑 소유가 아니라 A 소유래요. 그럼 이게 타인권리 매매입니까? 타인권리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입니다. 이 채권행위는 갑에게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현재 없죠? 권한 없더라도 타인권리 매매 채권행위 유효예요. 그래서 갑은 이제 을에게 돈 주고 사서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주면 되죠? 그런데 A가 갑에게 절대 소유가 안 넘긴대요. 그래서 갑이 X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줬습니다. 등기 위조에서.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예? 유효예요? 무효예요? 방금 전에서 무효라고 했어요. 당연히 무효죠. 그러니까 자 가본 X에 관한 아무 권한 없죠? 권한 없이 이 채권행위 하면 그건 유효예요. 단 이 처분행위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권한 없이 위조해서 처분행위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같이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단 채권행위는 아직 권한 없어서 상관없는 거죠? 두 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절 물권행위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후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자, 처분행위 동그라미. 처분행위다. 따라서 이행 문제를 남기는 동그라미 칩니다. 의무부담행위 동그라미.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된다. 그 다음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으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죠. 이렇게 갑이 권한 없이 위조해서 등기하면 이건 무효예요. 그 다음 반면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 없어도 할 수 있으므로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거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제3절 부동산 물권 변동 있죠. 자, 이제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가 민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60부터 68. 여기는 아예 달달로 외우셔야 돼요. 많게는 7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본으로 3-4문제가 나오기 위해서 기본으로 3-4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모르면 2차 과목 등기법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과목 기본이 되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 등기법이 좀 어렵죠. 등기법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물권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물권이 안 되니까. 물권법이 되면 등기법은 그 절차만 외우시면 돼요. 절차법이라. 절차는 당연히 단순한 암기죠. 근데 물권이 안 되니까 뭔가 외울 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외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로마자 1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가 있고 밑에 법조문 3개 있습니까? 그 세 조문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 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법조문 밑에 이제 1번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과 아래 큰 2번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있죠. 이 두 개를 이제 칠판으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유효하는 것과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등기를 유효하는 것. 이 우리 시험범위 딱 두 개입니다. 등기 유효하는 건 법률행위와 시효완성 딱 두 가지예요. 이게 법률행위가 186조, 시효완성이 245조 1항이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이 변하는 거 나와요.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이 변하는 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법률행위와 시효완성. 이거 찾으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공시법이 아니라 등시법이라고. 그래서 등기하여야 그러면 등시법 하시면 돼요. 그럼 등기 유효하지 않는 거 그러면 등시법 2개 빼면 되겠죠? 이거 빼면 나머지가 정답이겠죠.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법률행위나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게 소유권 변동 원인이죠. 이런 거 다 등기해야 돼요. 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설정할 때 등기하겠죠. 이전할 때 부기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판결 이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판결 얘기하는 거죠. 자, 갑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 돈을 다 줬거든요. 근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갑 때리면 안 돼요.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 사실을 다 입증하면 판결이 나와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라고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승소했죠. 그러죠?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까?
생소했으니까. 등기해야 되죠. 등기 이전은 공동신청인데 갑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갑 협력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판결문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가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나오는 순간 등기해야지 라고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자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을 뭐라 적습니까? 등기 원인을 매매라 적어요? 판결이라고 적어요? 등기 원인을 적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매매예요? 판결이에요? 좀 매매해야겠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민법은 매매니까 등기해야 되고 등기법은 매매일 등기 원인을 적어야겠죠. 다 그래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은 민법을 당연히 안다는 전자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렇죠?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행 판결 법률행위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행위죠.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물권 포기가 원인에서 한 거죠. 법률행위 등기해야 돼요. 합의 지분 포기 이런 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원인에서 했으니까. 이런 게 다 법률행위죠. 이것들은 등기해야지 물권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하면 등기하겠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지역권도 나중에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가 필요 없는 게 먼저 187조에서 다음 네 가지를 열거했죠. 먼저 상속, 판결, 공영징수, 경매라고 진술했죠. 상속이 일어나면 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 없이 소유권 넘겨받죠. 판결은 판결 확정 시 이건 수용기일이고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기타 법률 규정을 외웠죠. 기타 법률 규정.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타 법률 규정은 그죠. 신법 지켜야 돼요.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어떻게 혼나요? 구속돼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신법 기피하면 혼나죠. 국가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외웠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신법 기피 혼나면 구속돼요. 이렇게. 다시 해보세요. 다시. 신법 기피 혼나면 구속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요.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네,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요. 라고. 그래서 신법 지켜야 돼요.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어떻게 혼나요? 구속돼요. 신이 뭐였죠?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이 제일 중요하죠. 법정.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죠. 법정 등기 없이. 그러니까 법정이 전세권 법정행신 등기 없이 법정 재산권 취득, 법정 관수법상 법정 재산권 취득, 법정 저당권 취득 다 법정이 법률 규정 등기 없이. 기가 뭐예요?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의물권 소멸 등기 없이. 특히 말소 등기 없이요. 전세권 말소 등기 없이. 지상권 말소 등기 없이. 피가 뭐예요? 피담무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돈 갚으면 바로 소멸하죠. 혼이 혼동. 나가리요. 나가리가 이런 거였죠. 자, 나가리가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첫째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죠. 그럼 일단 우리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우리 소유자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무효임이 판명됐어요. 무효가 됐다. 또는 누가 취소했다. 또는 해제 또는 합의 해제했다. 또는 해제 조건 성취됐다. 해제 조건 효력 소멸 조건이죠. 한마디로 다 계약인 나가리 된 겁니다. 계약인 나가리 돼서요. 나가리 되면 이런 사실이 발생하면 을등기, 말소등기 없이 곧바로 갑에게 소유권 복귀하죠. 곧바로 갑에게 소유권 곧바로 복귀합니다. 그럼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이거 말소해야겠죠? 말소등기가 물권 요청권이죠.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 요청권이고 소유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가리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말소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 변동하죠. 나가리스 나가리. 그럼 제가 이제 나가리를 이렇게 세 줄로 써봤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세 줄로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 줄로 써봤잖아요. 이게. 왜 세 줄로 쓴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하니까? 왜 세 줄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예? 아, 물론 몰라도 되는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 심오한 뜻을 누가 아는가? 이건 처음부터 아무 이력 없죠? 처음부터 아무 이력 없죠? 이건 다 소고표예요. 소고표. 소고표. 이건 장래요. 장래요. 소고표 없죠? 그래서 한번 나눠봤어요. 아니, 몰라도 돼요. 그냥. 혹시 누가 제 뜻을 아는가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제 어떤 학원에서 여기 왜 해지는 없냐고 그래요. 해지. 왜 해지는 없어요? 합의 해제, 해제는 있는데 해지는 나올 수 없죠. 이 일회성 매매계약은 해지하는 거지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계속적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해지는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리요. 나가리. 이게 시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속이 뭐였어요? 구속이 구분소유권 취득. 구분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분소유권을 빨리 발음하면 구분소유권, 구속 그랬죠. 구속. 이게 구분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그래서 61페이지 거기 양괄호 5번에 1, 2, 3, 4, 5, 6, 7 다 밑줄 그어놨죠? 그래서 그러게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요.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7번까지 있죠? 그 7번 밑에 8번과 9번을 써볼 거예요. 8번과 9번. 8번은 너무 쉬워서 책에 안 써놨어요. 책에 쓰기 부끄러워서. 9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8번 쓰시고 분묘기지권 취득. 이건 당연히 등기할 수 없죠? 그러죠? 이건 당연히 분묘 등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등기 못해요. 묘에 등기해요, 묘? 이건 제가 차마 창피해서 안 썼어요, 이거 차마. 제 책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 다음 9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안 써놨습니다. 괜히 범위를 안 늘리려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9번은 지역권에서 요역지가 소유권 이전하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하죠. 이거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건 시험에 최근에 딱 한 번 나온 적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8번은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8번은. 네, 너무 쉬워서 안 써놨어요. 혹시 몰라서 또 제가 쓸 걸 좀 후회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자 적으셨으면 그 중에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피담은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되어 있죠? 그 다음 판례 중요합니다. 자, 피담은 채권 소멸 후. 그럼 저당권 등기 무효죠? 다시 피담은 채권 소멸 후. 거기에 써보세요. 0. 무효니까 0이라고 0. 0. 소멸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경로되기 전에 그래도 저당권 등기 무효죠? 그러니까 0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그 근저당권 채권 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근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 그랬죠. 그럼 너도 0. 아까 0이라고 썼죠? 그 무효를 이전해도 0. 0은 0. 경로한 자는 그 근저당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돼요. 0은 0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큰 3번이 있죠? 자, 큰 3번 제목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 써있습니까? 그러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제목을 보시고 미등기 매수인. 소유자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매수인, 매매했죠? 매수인. 여기. 근데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제목에서 소유권 X 그 말입니다. 그럼 양가로 1번 매수인으로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양가로 2번 소유권 인정 안 돼요? 그리고 관습상 물권 없다고 지난주에 했죠? 나도 물권이 없으니까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이 작년 정답이죠? 그리고 양가로 4번은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미등기 매수인 논점이 똑같으니까 다시 쓰는 겁니다. 양가로 4번은. 그래서 4번은
직접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괄호 3번이 이거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우리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우리 아직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했는데 우리 X를 점유를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까지 X 소유자 누굽니까? 지금까지 X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등기 안 했으니까 물건 절대 취득 못해요. 그럼 을은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불법 점유입니까? 적법입니까? 당연히 을은 돈 주고 샀으니까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내가 소유자라고 너 나가라고 물권 요청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빨리 등기해줘야지 나가라고 못해요. 당연하죠. 다시 을이 병한테 팔았대요. 다시 을에게 팔았거나 또는 을에게 임대차 했다. 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 안 했어요. 근데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적법 점유를 승계받았으니까 이거 적법이죠. 당연히 적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갑은 병한테서 나가라고 물권 요청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다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빨리 등기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양괄호 3번 읽어보면 되겠고 4번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 등기초용권 있죠. 양괄호를 놓은 문제점이란 등기초용권이 채청이면 소멸시효 걸리죠.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럼 양괄호 2, 3, 4 있잖아요. 그 양괄호 2번하고 양괄호 4번 있죠. 이 두 가지예요. 여기. 자, 이게 양괄호 2번, 양괄호 4번. 얘들은 등기해야 물권 취득하죠. 등기해야 물권 취득해요. 그럼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 청구하겠죠. 그럼 아직 채권자예요. 채권자 행사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원칙. 그 다음 양괄호 3번이 자 이쪽. 여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물권 취득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우에 등기 청구가 문제된다면 그건 다 이미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경우에. 근데 이 경우에 등기 청구가 문제된 건 몇 개 없어요. 뭐 상속이라면 등기 청구 문제 발생할 수 없죠. 죽은 아버지한테 등기 청구해요. 판결도 알아서 법원이 등기해줘요. 경매 알아서 법원이 등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등기 청구가 문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경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 경우나 등기 청구가 문제되기. 나가리. 그럼 이 등기 무효죠. 갑이 소유자니까. 그래서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 물청 그랬죠. 그래서 자 양괄호 3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써있죠. 그럼 다시 양괄호 3번 실체관계와 등기 그럼 그 등기 제가 가로 열고 무효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럼 무효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 써보세요. 무효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저기처럼 위조했거나 위조해서 무효이거나 여기 나가리여서 무효인 경우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건 물청이겠죠.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내용으로 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3페이지 보시면 자 2번 등기초용권 소멸시효가 있죠. 양괄호 1번 채청은 원칙 소멸시효 걸리죠. 그럼 반괄호 1번 제목을 보세요. 자 매수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매수인. 자 반괄호 2번은 점유취득 그 다음 시효완성자 동그라미. 시효완성자. 이 두 경우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매수인을 더 보호할 것 같아요? 시효완성자를 더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둘 중에 누구를 더 보호할 것 같아요? 저 매수인은 돈 주고 샀죠? 좀 더 보호해야 할 것 같죠? 시효취득자는 지금 남은 거 20년 사용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배 아프잖아요. 솔직히 배 아프죠? 20년 사용하고 공짜로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더 보호할 것 같아요? 매수인. 매수인은 배 안 아프잖아요. 돈 주고 샀으니까. 민법 공부할 때는 솔직히 해야 돼요. 배 아프면 배 아프다 하셔야 돼요. 배 안 아픈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민법에는 함정이 없으니까. 민법 시험 함정 없어요. 민법 공법은. 아셨죠? 그 중개사법에는 함정이 있어요. 민법 공법 함정 없으니까 풀다가 문제가 쉬우면 또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요. 이러기 쉬울 리가 없는데
라고. 그래서 함정을 파서 틀린 거 그런 거 없어요. 민법은. 함정 안 내도 알아서 다 틀려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연전이 달라요. 분명히 얘를 좀 더 부여할 것 같아요. 얘는 돈 주고 샀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각 부동산을 우리 매수했는데 우리 이전 등기 하지 않고 우리 점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오른 갑에게 등기청구권 있죠. 물청이요, 채청이요. 등기 안 했으니까 물권자이죠. 채권자 경사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 갑 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샀는데 우리 등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X를 점유를 하고 있네요. 이거 등기 안 했죠. 물권자이죠. 그럼 등기 청구권 있죠.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위아래 차이점이 뭐예요? 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거 딱 하나가 차이죠. 딱 하나. 자, A는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채권이지만 을은 등기 안 했지만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건 애초에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이건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가 남아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경우에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죠? 이 사건은 이제 우리 현대인은 등기관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돈 줬는데 등기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제 옛날에 해방 직후 한 1960년대쯤에 60년대, 50년대 그때쯤에는 우리 자기 이름 한문으로 못 써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 2자인가 자기 이름인가 몰라요. 우리. 그러죠? 근데 등기가 뭔지 알겠어요? 등기 뭔지 모릅니다. 60년대, 50년대. 그래서 을이란 농부가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우리 농사는 짓고 있어요. 근데 등기는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을들을 법을 모른다 그래서 10년 지나서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런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30년, 40년 지나도 여전히 을은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이를 보호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럼 병도 당연히 등기 뭔지 모르겠죠. 병은 한문이 더 어려워요. 자기는 한문 못 써요. 근데 돈 주고 사서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점유를 상실했죠. 얘한테 점유를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걸릴 것인가? 여전히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점유를 상실했다 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 걸리면 10년 후에 없어져 버리면 병이 이제 을을 대위해서 등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불쌍한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여전히 을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반가로 1번에 있어요. 거기. 근데 이거랑 비교해야지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같이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가로 2번은 시완성자예요. 좀 얄미워요. 얘. 부럽기도 하고 좀 얄밉습니다. 자, 이제 갑부동산을 우리 20년 시완성했어요. 우리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등기청구권 있죠?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아까 채청, 저기 채청 그랬죠?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입니다. 그러더라도 얘랑 똑같아요. 점유하고 있다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단, 이제 우리 팔았대요. 우리 팔고 점유를 병에게 넘기면 을 점유 상실했죠? 우리 점유 상실하면 이때부터 이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했다 해서 곧바로 소멸된 거 아니에요.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되는 거죠. 10년 지나면 그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상실한 때부터 그때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10년간. 그래서 여기가 다르죠? 여기. 그러니까 얘는 돈 주고 샀으니까 좀 더 보호하고 얘는 배 아프니까 덜 보호해요.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고, 자, 반가로 2번을 보세요. 반가로 2번. 자, 제목 아래 보세요. 시효 완성자가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이러한 등기증후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다만 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까지 가로. 즉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죠. 봐보세요. 우리 시효 완성했죠. 갑부동산 20년간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야, 나 시효 포기, 이익 포기할 테니까 그냥 너 가져. 20년 잘 사용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게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그 다음.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종은 채권이죠. 채권은 바로 소멸된 건 아니나 소멸 안 돼요. 그 다음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같이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물청은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리죠. 그 다음 이제 등기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3번은 등기 유효 요건이죠. 1번은 등기 형식적입니까? 형식적 요건이에요. 넘겨보시면 64페이지 하단에 2번 등기의 실질적이죠. 실질적 같은 말이 실체적 그 말이죠. 등기법에서 실체적이라 하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시면 1번 형식적 요건. 그럼 양가로 1번 당연히 등기부가 존재하겠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등기부가 멸실됐다 또는 불법 말소했다. 그래도 그 등기 유효죠.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등기는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지 계속 전속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불법 말소돼도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가 멸실되거나 또는 원인 없이 말소 같은 말이 불법 말소예요. 원인 없이 말소가 불법 말소.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유효입니다.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 말소 안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효입니다요. 자, 그럼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 그럼 제3자는 불법인지 모르겠죠. 그냥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하나도 없어 이제 제3자 보기에. 그러죠? 깨끗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시간적 순으로 써보면 갑이 소유자였고 저당권이 있고 불법 말소해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 효력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을은 병에게 저당권 효력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유효. 그러니까 을 저당권 유효입니다. 유효. 그럼 시간적으로 빨랐죠, 병보다. 그래서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라니까 유효. 이걸 틀리면 제가 다음 질문 못 하잖아요, 이제. 이걸 맞춰야 제가 다음 질문에 들으면 틀려야 정상인데. 여기서 틀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유효. 저당권 안 지워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말소회복해야 주장합니까? 말소회복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유효니까 유효. 말소회복 전이라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저당권 있는 부동산 잘못 샀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등기 공신력 없으니까. 병은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럼 불쌍한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 매도인 담은 책임. 갑과 해결해야지 을에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을은 저당권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선의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 말소 회복해야겠죠?
그럼 말소 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요.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하려고 봤더니 병이 현재 소유자네요. 그럼 병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여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병에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구에서 혼자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이고. 그럼 이거랑 비교하실 게, 자, 이제 우리가 경매란 말이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죠.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 1순위 이하,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해요. 경매 나오면 저당권이 다 알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푸시다가 뭐 53번이다. 문제 막 이러다가 경매란 말이 나왔거든요. 뭘 다 지우라고요? 저당권.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저당권 다 지우면 하나 남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경매 그러면 저당권 무조건 다 지워버려야 돼요, 무조건. 또 말씀드렸어요. 경매 그러면 저당권 무조건 다 지우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자, 물어 분명히. 한 70분 후에 제가.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다시 갑소의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불구에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불법 말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병이 이번에 경매로 취득했대요. 경매로. 그럼 을은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저당권자 을은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경매 나오면 뭘 지우라고요? 지우라니까요. 이또 없는데 뭘 말소회복 청구해요? 이또 없는데.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청구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죠? 말소회복 해봤자 어차피 지워질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말소회복 청구할 실력이 없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지우라니까 눈에서. 그럼 이또 없는데 어떻게 뭘 청구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게 기억과 다음 페이지인 니은. 다음 페이지인 니은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밑줄 경매.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양괄호 2번 이중보존 등기 나왔죠?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처음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등기법 시간에 하셨죠? 설마 안 했다고 않겠죠? 안 했다, 거짓말 치고 또 정도가 있지. 설마 이걸 안 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민법 시간에는 처음 하는 겁니다. 민법 시간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이제 이중보존 등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이 있다 해보세요. 이 X라는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예요. 선등기가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또 있네요. 그래서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가 두 개 존재해요. 자, 그럼 표지부 보니까 이게 100번지라면 선등기가 100번지라고 일치해요. 후등기는 101번지 X랑 불일치한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유효입니까? 선등기 유효예요. 이게 유효입니다. 이번에는 이 부동산 등기부가 두 개죠? 표제부 보니까 이 100번지인데 여기는 101번이라고 써 있어요. 불일치한다. 후등기는 100번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실체한 게 일치해요. 그럼 어떤 게 유효입니까? 어떤 게 유효해요? 이게 유효해요. 이게. 사실관계 일치한 게 다 유효입니다. 사실관계. 그럼 만약에 선등기도 X 100번지 똑같고 후등기도 100번지 똑같아요. 다 일치한다. 이럴 수 있겠죠? 이게 이중보존 등기예요. 이게 이중보존 등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중보존 등기는 전제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 둘 중에 하나 등기부 폐쇄해야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중보존 등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등기 유효하면 안 돼요. 실체관계 일치한 게 유효입니다. 둘 다 일치하면 하나 폐쇄하겠죠?
그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아니에요. 일치한 게 하나니까. 그럼 둘 다 일치하면 이때 이제 선등기가 유효라면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아래 박스가 있어요. 64페이지 제일 아래 박스. 그 박스에 내우셔야 돼요. 박스 보시면 64페이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 있어요. 1번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중간세아 등기. 토지거래가 아니라면 유효예요. 2번은 지금 오신 이주모전 등기. 선등기 유효라면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입니다. 이거 두 개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넣으셔야겠죠. 외우는 게 건강에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선등기 유효와 후등기 무효 중에 어떤 게 시험에서 중요할까요? 둘 중에 어떤 게 시험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시험이니까 우리는. 네? 선이에요, 후예요? 선, 후. 이게 중요하죠. 유효면 더 이상 시험 물어볼 게 없잖아요. 무효니까 이게 중요하지, 이게. 그럼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0은 0, 앞등기 무효면 뒤등기 무조건 무효입니다. 야, 시험에서 무효인 후등기 기초하여 그러면 그 뒤에 무조건 다 무효 그냥. 절대적 무효. 그리고 이거 등기부 폐쇄해야 돼요. 폐쇄해야 되니까 이걸로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폐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중 보존 등기 무효일 때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왜 그래요? 등기부 폐쇄해야 되니까. 폐쇄. 그럼 자, 이중 보존 등기는 우리 책에 이제 동그란 1번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인 경우, 동그란 2번은 동일인이 아닌 경우죠. 둘 다 결론 똑같아요. 둘 다 선등기유효면 후등기 무조건 무효 똑같습니다. 둘 다. 그럼 동그란 1번이 동일인인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갑이 신축했어요. 갑이 신축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자기 앞으로 딱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보존 등기. 그 다음 갑이 2층을 중축했어요. 중축했는데 2층 부분이 1층과 독립성이 없네요. 그럼 구분 등기할 수 없죠? 그럼 갑은 가서 무슨 등기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하겠죠? 표시 변경 등기. 면적이 몇 미터 늘었더라, 몇 제곱미터 늘었더라고. 표시 변경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벌 몰라서 등기소 가서 또다시 보존 등기 해버렸습니다. 또다시. 공무원도 실수로 해줬어요, 이렇게. 이게 이중 보존 등기. 그러면 선등기 유효예요. 선등기 유효니까 후등기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이 상태에서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을 몇 승이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어차피 을한테 와야 되니까. 그래도 이건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라 그냥 0은 0 무효입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인 등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을은 소유권 취득해요. 이렇게 해야지. 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선등기 유효니까. 이거 등기 폐쇄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무효예요. 무효. 등기 못 써야 되니까. 그냥 동그란 두 번이 이제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자, 이제 갑이 1층을 신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표제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을에게 팔았네요. 그럼 을은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이전 등기. 근데 우리 등기소 가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죠. 그래도 선등기 유효고 이 등기 무효예요. 그럼 을 소유권 취득 못했죠? 어떻게 취득해요? 유효인 등기에서 이전 등기야. 그래야 을은 그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야 을은 각각 소유권 취득해요.
후등기 다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그런 식으로 1번,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등기 실체적 요건이죠. 가로 1번 의의는 등기와 물권행위가 일치하겠죠. 즉 전세권 합의했는데 지상권 등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전세권 합의하면 전세권 등기, 저당권 합의하면 저당권 등기 그 말이죠. 그게 실체적 요건. 그리고 가로 2번 외우시면 돼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딱 두 개면 무효.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양가로 3번 진정명의 회복 나왔죠.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이나 다 똑같죠. 다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처럼 갑 부동산이 을 앞으로 등기, 병 앞으로 등기 돼 있어요. 그럼 다 무효죠. 그럼 갑은 둘 다 말소 청구하거나 말소하기 귀찮으면 그냥 병에서 갑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할 수 있죠. 이게 진정명의자로 회복하죠. 그래서 말소하거나 또 말소하기 귀찮으니까 진정명의자로 회복할 수 있죠. 이게 똑같습니다. 성질이. 둘 다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 다음 이제 양가로서 무효등기 유형은 일단 1번이 일단 중요하죠. 소급이 없다. 무효행위 추인이죠. 소급이 없다. 그때부터. 그 다음 이제 2번과 3번을 비교해도 2번이 정년 정답이죠. 2번은 자, 표제비 이용은 안 돼요. 즉 보존등기 안 된다 이 말이죠. 보존등기.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래서 보존등기 했습니다. 갑이. 근데 건물이 멸실돼서요. 건물이 멸실돼서 갑이 다시 똑같이 지었대요. 재건축. 아무리 똑같이 지어도 이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유용 못합니다. 유용 못해요. 다시 새롭게 보존등기 하겠죠. 그게 동그란 2번이고 동그란 3번 사항란은 유용이 가능하죠. 단 사항란 유용하려면 유용 합의 전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 생기면 그때는 유용 못해요.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예요. 저당권 있었습니다. 저당권자 을 채권액 3억 이렇게 됐어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렸죠? 근데 갑이 을에게 채무를 다 변제했다. 변제. 그럼 말소등기 없이 그냥 무효지 이거? 아까 심법기 피 혼나. 피답은 채권 변제하면 말소등기 없이 무효예요. 무효가 됐죠? 우리 말소 안 했어요. 어차피 무효니까. 이 상태에서 3달 후에 다시 3억을 빌려줬다. 다시 3달 후에. 그럼 그때부터 유효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무효등기 유효. 3달 이때부터 유효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6월 1일이고 9월 1일이라면 언제부터 유효해요? 9월 1일부터. 근데 이런 경우는 유용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자, 이제 6월 1일 날 갚았죠? 변제했는데 2번 저당권자 병이 나왔어요. 이렇게 7월 1일 날. 그럼 우리 저당권 없는 거죠? 얘가 선순위 저당권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다시 돈을 빌려줬다. 3억. 9월 1일 날. 그럼 그때부터 이걸 유효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병보다 선순위가 되버리죠? 그때는 유용 안 돼요. 그때는 당연히 병 밑에 적어야겠죠? 병 밑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유용 안 돼요. 등기일 밑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지금 일단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큰 줄기를 했죠? 이제 10분 쉬가시고 그 중간 생활 등기 쪽을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